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바깥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 주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주변 뭐 또 집 주변 곳곳에 벚꽃이 완전히 만개한 상태에서 바람도 딱 좋고 햇빛도 따스한 게 너무나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평소 같으면 아마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든지 뭐 등산을 가고 했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금요일 날 장 끝나자마자 거의 아이를 낳고 처음이죠.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하는 건 처음인데 제 고향이 전라도다 보니 뭐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사실상 거리는 뭐 평소 갔을 때 가면 한 3시간 반, 4시간이 좀 안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다 보니 뭐 6시간, 6시간 반 이렇게 내려갈 때 6시간 반, 6시간 올라올 때 6시간 반 걸려서 이렇게 시골을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뭐 부모님 찾아뵙고 다 좋았는데 아유 너무나 네 아이는 뒤에서 울지 신경은 쓰이지 그러다 보니 운전하다가 몸살이 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데 또 피곤한 주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월달 국내 증시 뭐 조금 야금 올라오면서 일단은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었고 뭐 미 증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낙폭을 축소해 가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 좀 보여주었는데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이죠. 브라이트너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이어진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지수가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증시 또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속되고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그런 게 많죠. 중소형주 또 수급이 약한 종목군들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밀리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증시가 뭐 좋아도 어렵고 안 좋으면 더 어려운 게 이 시장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사실 금요일 시장도 뭐 2차전지 섹터의 이 상승이 강했지만 만에 하나 2차전지 섹터가 상승을 하지 않았다면 지수는 분명히 하락권에서 밀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연속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워낙에 2차전지 섹터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뭐 개선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은 금요일날 코스닥 여전히 2차 전지를 제외한 전 섹터의 매도가 강하게 유지되어 버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지수는 박스권을 향해 또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뭐 지수 상단에서 또 내려오는 이 매물에 의해서 또 지수 하단 밴드에서 어떻게 시장을 잡아주는지가 다음 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먼저 미 증시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증시 3월 달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또 일주 만에 이 상승의 절반을 훼손을 하는 모습이죠. 금요일날 밤에는 이 21평선을 갭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엔벨로프에서 0.618까지 반등 이후에 단기 나름의 쌍고점 뭐 나름의 단기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고 빠졌다라는 거는 이 박스권 하단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는 게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여져서 이런 구간까지 밀렸을 때 지지를 해주는지 또 시황상의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1 이평선에서 반등은 했지만은 이 이평선이라는 게 그래요. 올라갈 때는 지지의 영역으로 올라가고 재돌파할 때는 지지의 영역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빠질 때 지지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금 또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또한 이 박스권 언저리까지의 흐름이 언제든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은 반등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더 약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이번에 단기 박스권을 이탈하는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뭐 잠정 실적 발표는 매우 좋았으나 아무래도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 좀 하락이 연속이 되고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겠지만은 반등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돌아서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뭐 코스피에서는 뭐 시장을 리드하거나 시장을 돌려주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소수의 뭐 금융, 보험 섹터 정도가 코스피에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거지, 대부분은 코스피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이라 코스닥 위주의 종목에서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다 둘러봤어도 코스피 업종 내에서 볼만한 종목군들이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이 조금 답답한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시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금요일 미 증시가 좀 밀린 거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날 미 증시가 밀린 거는 긴축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 증시 또한 조금 더 밀려 내려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부의장 발언부터 연준 의사록 공개, 그리고 연이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브라이트너 말고 블러드 총재가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 완전 매파로 돌아서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3.5% 이상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제가 이제 기사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미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7%다라는 거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금리를 올리기 위한 작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계속 지속적인 매파 성향의 연준의 발언들은 계속 될 건데, 악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악재라는 게 이게 내성이 언제 생기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제부터 내성이 생기는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악재는 계속 나올 건데, 이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아야 그런 시점이 이러한 악재 소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원자재 가격과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금요일 날은 도매 재고의 이 증가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소비 감소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밀린 경향이 있고요. 또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는데,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 공개를, 그리고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최근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몇 개 기업들이 있죠. 테슬라, 애플 등 중 하나에서 일단 좀 밀렸다 정도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최근에 기판, 그리고 2차전지를 제외하면 시장을 연속적으로 시세를 주는 섹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섹터 많이 지금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2차전지 내에서 뭐 대장인 LG에너지 솔루션의 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의 이 1대3 무상증자, 그리고 5천억 유상증자를 통한 해외 진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공장 착공 등등의 호재들이 금요일날 좀 몰리면서 2차전지 섹터로 강하게 수급이 좀 몰렸는데, 일단 시장 그런 게 있는 거죠. 기관이나 외인들이 시장이 무너져도 지켜야 될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있다 보니까 섹터를 아직까지 2차전지 정도로 생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근데 신고가를 만들고 치고 가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 2차전지 또한 LMF의 신고가 영역까지의 상승에서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일단은 보면서 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언제든지 코스닥이 900포인트는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스윙 종목의 구간은 그쪽을 기준으로 잡아 900포인트 근처로 올 때 로봇의 감속기 종목이라든지 혹은 기반이라고 적었네요. 기판주라든지 2차전지 업종에 눌림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또한 휴대폰 관련해서 사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 22의 GOS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폴더폰 관련해서는 여전히 성장 단계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 대거 중국의 폴더폰, 그 다음에 해외 폴더폰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해서는 폴더폰 섹터를 계속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Z 폴드 4에 대해서 이 듀얼 힌지에서 원 힌지로 바뀐다라는 이슈가 사실 저는 폴더 4 힌지 종목에는 그렇게 썩 좋을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파인테크닉스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듀얼 힌지에서 외장 힌지의 감소로 이어지나 내장 힌지는 원래부터 한 개였나, 뭐 그런 고민도 조금 해봤던 것 같고요. 또한 중국 시장의 이 폴더폰 확대에 따른 UTG, 이 울트라 틴 글라스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중국 쪽 폴더폰 관련해서 소프트센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기존의 대장인 파인테크닉스 정도로 압축을 해서 좀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게임주들 룽투코리아 관련해서 저한테 뭐 쪽지 메일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손실난 종목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손실이 날 수가 없는데 저는 손실이 났다라는 거는 개인들 잘못이고요. 개인들 잘못이에요. 남들은 다 수익 내고 하는데 내가 못한 거는 자기 잘못 아닐까요? 그리고 잘된 거는 아무 말도 없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저는 썩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매매할 때는 기준을 잘 잡고 매매를 하시던지 비중을 줄여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주주 매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던 종목에서 쪽지가 와서 막 그러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아무튼 룽투코리아 글로벌 서버 제가 어제 기준이니까 오늘 기준에서 일단은 100개 돌파가 됐고요. 사실 50만 동시 접촉사라고 하는데 이미 90개가 넘었는데 50만 명, 조금 의아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점이 매우 많은 종목이라 쉽지는 않아요. 룽투코리아가 굉장히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도미너즈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언제든지 다시 소송 이슈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급락이 분명히 여러 차례 저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파도 쉽지 않고, 눌림은 확실하게 뭐 악재가 튀어나왔을 때 뭐 종가 부분에라든지 그걸 돌려주는 모습이 있을 때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다음 주 서버 100개 돌파 이슈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미 100개가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장중에 나올 수 있는 이슈를 하나 담고 가지 않을까, 뭐 시초가부터 나와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 이슈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위믹스 플랫폼을 단 룽투코리아가 대박이 났고, 작년 썬데이 토즈를 위메이드에서 인수를 했죠. 상반기에 관련해서 이쪽에서 게임 출시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썬데이 토즈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데브 시스터즈 14일 신규 게임 IP 및 전략을 공개를 할 텐데요. 이미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은 4천만 고객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NFT라든지 P2원 게임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파급력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위메이드 최근에 수급은 굉장히 좋았는데 위믹스 확장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급이 조금 다시금 아쉽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 아까 폴더폰 기반 이슈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종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뭐 특징주는 시장 현재 강한 섹터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먼저 볼게요. 오늘은 LG에너지 솔루션 호시적 기반으로 놓고 좀 밀렸고요. 수급 먼저 좀 봐야 되겠다. 최근에 코스닥
지금 대량 매도가 어제 나왔죠. 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위쪽에 있을 때 나오는 대량 매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닥에서 이 구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이 구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이 구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돌렸습니다.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한 번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언제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 클래시스의 6천억인가 7천억 그게 있었기 때문에 왜곡이라 이거는 빼고요. 이거는 빼고 그런 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또 한 번 이런 대량의 매수가 언제 들어올 건지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BM 금요일날 회원님들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눌림을 좀 보려고 했던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제가 위메이 룽투코리아 음봉 매집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이거 음봉 매집 맞습니다. 음봉 매집 맞고 이런 캔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45만원 구간에서 이 자리죠. 돌파 이후에 눌림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 버렸어요. 네, 너무나 빨리 해서 이 구간에서는 거의 광기로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목입니다. 워낙 이제 고프로 BM의 이 상승 탄력이 붙었을 때 이 끼를 동반해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월요일날 혹은 이 돌파된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은 이제부터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 터진 거래대금을 잠시 보면 이 구간에서 일단 800억인가 600억 들어왔고요. 이 자리에서 그 구간을 물량 소화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강하게 밀리더라도 브레이크는 걸어줄 자리가 45만원이라는 거죠. 45만원 라인에서 브레이크는 걸어줄 수 있다. 혹은 이 엔벨로프 자리 언저리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만족스럽게는 못 봤어요. 돌파하고 이 첫 자리 돌파 이 자리죠. 이 자리 돌파하고 뭐 짧게 45만원 저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팔고 여기서 눌림으로 회원님들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를 못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자리가 제대로 된 눌림인데 이 자리에 들어가야 이게 수익이 확실히 나는 자리인데 에코프로 BM은 좀 아쉬운 종목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에서 LNF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고가를 뚫고 완전히 얘가 시장을 리드하면 모를까 신고가 영역에서 다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시가총액 8조 7천억이니까.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이슈로 좀 올랐는데 시총이 저는 다소 높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돌파를 만들고 지지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다시 신고가 영역까지 갈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두고는 봐야 될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실적이 아직 확인이 좀 덜 된 종목이다 보니까 타 종목보다는 좀 느린 모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성은 감미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엔캠 전해질 업체에서는 국내 독보적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증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죠. 이 구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사실은 뭐 뚜렷하게 이슈라기보다는 금요일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공장 착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려친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매매는 좀 보수적으로 봐볼 생각이고요. 주말 사이에 테슬라의 이 리튬 이슈가 좀 있었죠.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직접 리튬 정제 채굴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리튬 관련한 포스코 계열사 종목을 월요일날 움직여 주는지 정도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종목이 급등을 잘 안 해요.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는 리튬 호수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새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급이 딱 와닿게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포스코 그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를 동반해서 올려주는지 정도 시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자, 최근에 일동제약이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가 이 윗구간에서 이 전환사채 물량이 좀 나온다라는 이슈로 금요일날 시가에 좀 밀렸죠. 시가에 좀 밀리고 좀 깨지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금요일날 일동 홀딩스를 조금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의 위치가 신고가 영역에서 엠파동 자리에 접어들어 있죠. 강하게 올라갔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재돌파를 하고 일단 이 윗구간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높은 구간이라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 날 좀 난잡한 모습이 좀 많았는데요. 종목이 이 구간에서 저도 매매를 하다가 누가 약간의 물량을 좀 던져버리니까 좀 밀리는 모습도 좀 연출이 되었는데, 이 구간이 또 돌파가 되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장중에 시가를 띄어서 살짝 밀렸다가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구간을 재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뭐 급등수 성격이라 저는 종목을 매매를 잘 하긴 했는데, 잘 하기는 해서 수익도 계속 냈는데 마지막 구간이죠. 마지막 구간이 뭐 여기서 이거는 거의 본전에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약수익에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A급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차트 관점에서 일단 투자 경고고 증백이고 해서 미수나 뭐 신용은 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 부자들이 많이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동제약이 너무나 위에 있어서 반대급부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게임주 룽투코리아죠. 룽투코리아 시간 외에서 샀다 팔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목요일날. 그리고 룽투코리아 참 의미 있는 구간에서 두 번이나 지지를 해줬네요. 일단은 이 상한가 라인에서 두 번이나 지지를 해줬는데 의미 있는 자리가 9,3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리도 또 의미가 있겠죠. 1,100원 1,100원이라는 자리와 1,300원이라는 자리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는 이 종목이 얼마나 수렴을 하고 움직이는지 지속 관찰을 해볼 것 같습니다. 계속 거래대금이 몸집이 불어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버행 이슈는 일단은 끝난 상태에서 과거를 보면은 단봉 주고 죽어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살아있고, 뭐 쌍봉을 치고 마무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쌍봉을 치고 끝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수렴을 하다가 투자 경고를 뭐 해제되는 뭐 그런 구간에서 움직일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이 흥행 정도를 계속 추적 관찰을 저는 했으면 하는 종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쌍방울, 그러니까 쌍용차 계열을 제외하면은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주 관련해서 썬데이토즈라는 게임이 있죠. 썬데이토즈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일단 이때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들어온 이후에 다시금 이 룽투코리아의 성공 때문에 일단 좀 올랐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위메이드의 자회사로 인수가 되면서 이런 구간이 내려오는지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일단은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고 그 이후에 뭐 액션이 없기 때문에 밀리는데, 상반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4월입니다. 2달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에 밀렸을 때 서서히 매수 관점에서는 가볼만 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데브시스터즈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는 보고 있는 종목이고, 14일날 쇼캐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올라가는지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강한 종목이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시장 중심주급의 종목군들 몇 개를 또 보자면,
한신기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신기계인데요. 일단 시간 외에 좀 하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실린 하한가에 좀 들어갔죠. 시간의 중간에 한가에 들어갔다가 뭐 끝까지 한가가 거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개파락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이번에 자사주 매각 자체도 안산에 있는 건물 취득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미 있는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크게 이 구간을 더 이탈할 것 같으면은 뭐 손절을 잡고 대응하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한신기계 어제까지도 사실은 저는 관심을 있게 좀 매매도 하고 좀 봤던 종목이긴 해요. 뭐 이 구간에서는 좀 못 들어가서 그랬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도 매매를 하고 그냥 짧게 좀 치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폴더폰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 저는 금요일날 장전에 삼성전자 기사를 분명히 봤는데 이게 올라갈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왜 올라가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JP모건 창구에서 약 34만 주가 좀 들어왔고요. 금액으로는 120억인데 통상 이제 JP모건 창구에서 많이 들어왔다가 돌파를 시키면은 분명히 좋은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최근에 대덕전자의 모습처럼 돌파를 시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대량의 매도도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고가에서 수렴 이후에 일단은 단기 박스권 정도 돌파라 이런 밑에 수렴하는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있죠. 목요일날 방송에서도 24,400원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깨면은 안 되는 자리고요. 여기를 강하게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될 거고 이 구간에서는 모든 게 수렴을 해서 이제 돌파냐 아니면 밀리고 떨어지냐의 구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명선 이탈이 없는 선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공구먼이라는 종목이 있죠. 공구먼. 근데 얘도 시간애를 제가 봤을 때 허매수성 매수세가 조금 많이 보였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좀 강하게 파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돌파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1차 파동 이후 눌림목 돌파 M파동이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쩐 건지 그거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폭 밀렸다가 돌파하는 흐름 혹은 강력한 거래대금이 이때처럼 들어온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돌파 매매 성격으로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도 강하게 들어왔고 오전에 그냥 쭉 밀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쏘는 그 힘이 일반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강력한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상장하고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그런 힘이 좀 모였다가 올라가는 그냥 단순 신규 상장주 상승 흐름에 기반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 종목까지 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